Only continue our fight until we get democracy. 그 6월부터 시작된 4번의 출장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무섭다,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시위 현장에서 목격한 그 경찰, 시위대의 충혈된 눈을 보면요. 반년 가까이 된 시위와 그 계속 격해져만 가는 충돌에 그 양측 모두 악에 받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공대 시위 현장은 결사항전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가장 격렬했던 충돌이 일어난 17일에는요. 경찰이 염료가 섞인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는데요. 학생들은 그 화염병과 벽돌은 물론이고요. 쇠구슬을 담은 새총 그리고 화살까지 쏘았습니다. 또 투석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돌이나 화염병을 넣어서 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심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옆에 있어도 최루탄 사용에 좀 거리낌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대응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봉쇄하고 있던 이공대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언론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멀리서 그 이공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봤었는데요. Can I go inside? No? 경찰 한 명이 소리를 치면서 최루탄 총을 제 쪽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총을 겨냥한 건 경찰 한 명이었고 다른 경찰들은 말로 제지를 했지만 그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제 몸도 정말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려가 되는 점이지만 그 시위대와 시위를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충돌도 잦아진 점입니다. 최근에는 그 시위에 반대하는 그 시민의 몸에 돌을 붙이거나 시위 주최 측 주요 인사를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잦은 충돌, 폭력, 그리고 다른 홍콩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위 방식에 대해서 인터뷰에 나선 시위 참가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폭력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맞다. 그리고 홍콩 시민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전에 평화적인 시위에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서 시위 방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일 구의원 선거가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민심을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홍콩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뽑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1,200명의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이 선거인단은 그 산업, 금융계, 그리고 전문직군, 그리고 농업, 노동사회, 종교계, 그리고 정치권 이렇게 4개 부분에 300명씩 배정돼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정치권에 속하는데요. 그 117명이 할당돼 있습니다. 그런데 117명은 표결을 통해서 다수파가 그 선거인단 전원을 차지합니다. 자, 만약 범민주 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행정장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구의원들은 국회의원격인 입법회 의원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회 의원 70명도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들어갑니다. 내년 9월에 입법회 선거가 열리는데 구의원 선거에 이어서 그때까지 그 반정부 시위의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그 친중파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중 진영에서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그 친중파 내부에서도요, 그 선거를 취소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진영에서는 당연히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과반수를 넘는다고 해서 시위가 멈추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공대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시위 참가자는요, 현재의 선거제도는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행정장관 직선제가 도입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홍콩을 통제하기 원하는 중국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겁니다. 홍콩 외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홍콩에 군대가 투입돼 천안문,天安문 사태가 홍콩에서 재현되느냐겠죠. 홍콩이나 서방 언론도 그렇고요. 현지 분위기는 아직까지 중국군의 전면 개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무역전쟁,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한 강한 제재에 나설 로 보이고요. 홍콩은 외국 자본들이 중국 투자하는 창구입니다. 올 들어서 8월까지 그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가운데 70%가 홍콩을 통해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중국군이 직접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일단 홍콩 경찰력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시위 진압으로 또 시위대의 예봉이 일단 꺾인 상황에서 그 경찰들이 더 몰아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우산혁명의 실패를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년 전 그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데모시스토당의 아그네스 차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월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미국 의회에서 하원 그리고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홍콩 시위대의 동력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콩 시위대의 요구사항인 경찰 폭력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용하자 이런 목소리가 친중파 진영에서도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요, 그 지난달 말에 그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즉 4중전회에서 홍콩의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에 2번이나 그 폭도에 강경 대응하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벌써 반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이번 홍콩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홍콩의 혼란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